안녕하세요, 큐대튜브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향후 일본으로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좋은 문화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결례가 되거나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이성관계, 친구와의 트러블, 직장 등에서 제가 일본인들과 직접 겪은 사소한 트러블로 깨달은 문화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더 성공적인 일본 생활,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의 짐을 함부로 들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은 공원을 산책하던 도중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가며 아이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뒤에서 바라보기만 하기에는 그 모습이 뭔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저는 그 가족에게 예쁜 가족 사진을 남겨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한국이었다면 감사하다며 흔쾌히 핸드폰을 건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해맑게 웃으며 가족 사진 찍기를 기대하는 아이와는 다르게도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당황을 하지? 하고 상황을 파악해보니 엄마와 아빠 손에는 양손 가득 짐이 가득 들려있었고, 오늘 처음 보는 저한테 핸드폰과 자신들의 짐을 맡기는 것을 상당히 난처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뭔가 그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파악한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너 참 사랑스럽게 생겼구나 라고 한마디 해주고 그 자리를 벗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보다는 대부분 죄송하다며 연거푸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면 감사하다고는 표현을 해도 죄송하다는 표현은 잘하지 않잖아요. 일본은 일본말로 메이와쿠라고 하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아주 국민성 깊숙이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남 일에는 신경 쓰지 말자라는 주의가 아주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타인을 무서워하거나 너무 오버해서 남을 피하는 게 한때는 참 차갑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적당히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어서 뭔가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드네요. 두 번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는 자리 양보는 거동이 확실하게 불편한 분이나 임산부 마크를 달고 있는 임산부에게만 하자. 일단 우리나라는 노약자석을 특별히 비워놓고 정상적인 성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는 바카스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일본도 노약자석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처럼 자리를 비워놓는 일은 잘 없어요. 워낙 넓은 면적을 노약자석으로 지정한 면도 있지만 한국의 좋은 바카스 문화를 갖춘 청소년들처럼 어르신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 생활 초반엔 지하철에서 노약자분을 보거나 임산부를 보면 적극적으로 자리를 양보했었어요. 저의 작은 행동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워낙 양보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양보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동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은 양보를 받으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숙이시고, 연세를 조금 들었어도 정정해 보이시는 할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보받기를 거절을 하셨어요. 옛날 분들일수록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여담으로 지하철에서 서 있는 임신 6개월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임산부 마크는 붙어있지 않았지만 가방에 아이의 신발처럼 보이는 액세서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본 저는 임산부라고 확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일어서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엄청 부끄러워하며 당황을 하고 동공지진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임산부가 아니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게 맞겠죠? 근데 도대체 왜 아기 신발을 가방에... 세 번째, 싸웠을 때 속 얘기를 다 터트리면 관계가 끝이 난다. 제가 일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꼭 저만 보면 갈구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내가 혹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나 싶은 오해가 생길 정도로 너무 심하게 구박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메뉴판과 사진을 정밀하게 비교를 해서 제가 요리한 음식에 야채 모양 하나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엄청난 갈굼으로 하루를 마감해야 했으니 홀로 외국 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작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서러운 기억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날따라 정말 너무 심하게 갈구는 거예요. 평소 갈굴 때는 주방 안쪽이나 손님한테는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최소한의 저의 자존심은 지켜줬었는데 그날은 단골 손님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저를 갈구더라고요. 군 생활을 할 때 간부 이발소 난로에 등유를 조금 부족하게 채워서 난로가 조금 빨리 꺼진 적이 있는데 타수한테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맞으며 갈굼을 당할 때보다도 더 서럽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잠시 휴식을 좀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제 뒤를 냅다 뛰어 들어오더니 너 빨리 나와라, 휴식 시간도 아닌데 너 왜 들어가냐, 얼굴이 시빨개져가지고 갈굼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폭발을 했습니다. 진짜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평소 쌓여있던 울분을 막 터뜨렸어요. 손님들 앞에서 꼭 그렇게 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냐, 내가 그만두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 너가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교육과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는 지금 너무 부당하게 나를 갈궈왔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저의 모든 속마음을 그 자리에서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얘기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사과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참아오며 하지 못한 말들을 해서 그런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은 마당에 이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이 친구랑도 더 잘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저의 지금 행동도 잘못했다고 똑같이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서로 사과를 하고 나서 그날 하루는 정말 훈훈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참 따뜻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들로 대해주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너무나도 훈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날 저와 있었던 일을 모두 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며 저와 근무는 모두 빼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참 신박하더라고요. 화해도 하고 너무나 훈훈한 마무리를 기대했는데 이런 찝찝한 일이 있나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직원하고 문제만 아니면 굉장히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더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일본 생활에 기반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야 잘 살고 있니? 네 번째, 오래 연애하고 싶다면 미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이고 직장 생활에도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만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지키려 노력을 하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되게 커요.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미래보다는 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자격증이나 스펙을 따기보단 여행 경험이나 서클 활동 경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느낌입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특히 지금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내 인생을 성공시킬 거야. 자격증도 따고 시험에 꼭 합격하는 나를 지켜봐줘. 이런 멘트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 자신과 현재에 충실하다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여성과 연애를 하면 데이트를 할 때 여성분이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심지어 교통비까지 내주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상대가 해주는 것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굳이 일본 여성들하고 연애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텐데요. 남성분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고 상대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넌 절대 돈 내면 안 돼. 데이트할 때 한국 남자는 무조건 돈은 남자가 써야 되는 거야. 이런 태도 진짜 좋지 않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오는 재벌 드라마에 익숙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환상에 젖은 사람들은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계시다면 항상 지금 계신 신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생각나서 문자 한 통 했어. 쉬는 날 같이 노래방 갈까?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이걸로 충분합니다. 연애하면서 무조건 여자친구한테 문자 답장 막 못 매이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처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선물도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부담 없고 편안하게
편하게 하시면 국제 커플이 국제 부부 행복한 다문화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일본에 살며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후회했던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람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다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다르게 느끼신 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쿄제튜브는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쿄제튜브였습니다.